안녕하십니까. 권준욱TV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준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절기에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 주로 영유아나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결국은 성인들에게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Immunity Depth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우리는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되기 전후로, 그 전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록다운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록다운, 완전한 봉쇄는 아니고 일상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거리두기를 폈습니다만, 어쨌든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평소에 어느 정도 엔데믹이라고 불리는, 즉 매년 평년 정도 발생할 정도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그거조차도 유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동절기에는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코로나19를 제외한 나머지 감염병들, 호흡기 감염병들은 유행이 매우 낮았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2020년 그 바로 코로나가 등장하는 초기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이 매우 격감한 것을 나중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Immunity Depth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발생할 정도의 병원체에 노출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자연 면역력이 커뮤니티, 지역사회, 포퓰레이션, 인구 집단의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퍼스널 이뮤니티, 개별적인 면역력은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특히 가타나 신생아 등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가 봉쇄가 되었고, 또 대면이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Immunity Depth를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2023년에서 2024년의 동절기보다는 특히 금년 2024부터 2025년으로 넘어가는 이 동절기가 사실상 거리두기가 완전히 이완되고 코로나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스크 착용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전 세상과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완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동안 빚졌던 면역력 때문에 결국은 평년에 주로 어느 정도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특히 병원체가 더 크게 유행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Immunity Depth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반구에 지금 메타뉴모 바이러스, 레스피레이토리 신시티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에 대한 유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Immunity Depth가 아니라 Immunity Theft라는 얘기도 합니다. 면역 도둑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국내 언론에도 작년 동절기 2023년부터 2024년으로 넘어가는 동절기에 언론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개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물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RS 바이러스는 코로나 이전에 일정 연령층에서 RS 바이러스의 항체 형성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혈청 역학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롤로직 에피데미올로지컬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대표성을 띤 인구를 랜덤하게 대표성을 갖춘 상태에서 시롬, 혈액을 확보해서 갖가지 항체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연착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에서의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미리미리 동절기가 닥치기 전에 Immunity Depth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당분간은 해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쇼츠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데믹하게 발생했던 감염병에 대해서는
병원의 역량을 일단 중증 환자에 대한 비율을 계속 모니터하면서 혹시라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 대란 또는 누구는 이제 의료 계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아주 폭력적인 의료 정책으로 망가진 의료 시스템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대응을 점검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제일 경각심을 두어야 될 것은 H5입니다. 인체 감염이 만약 휴먼 투 휴먼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 즉시 바로 제2의 코로나19 아니 더 무서운 코로나19 이상의 감염병 X가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항상 대비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immunity depth, immunity theft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걸로 이러한 동절기에 왜 예년과 달리 이렇게 많게 발생하고 또 여러 종류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